자,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갑니다. 페이지 102쪽. 자, 이제 이게 제목도 이게 참 생소하네요.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특수상대성 원리, 특수상대성 이론. 근데 이게 처음엔 이론이었는데 나중에는 점점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사실로 이게 그때는 그냥 이론이었거든 옛날에는. 나중에 이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니까 정말 하나씩 맞더라고. 지금 계속 들어맞고 있어요. 나중에 법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이론이. 자, 이게 특상대성 이론은 뭐냐? 얘네들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이 등속도로 움직이는 사람들, 이걸 이제 등속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 알짜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알짜임이 없는 채로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관성계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관성계. 어떤 사람이 등속으로 움직여 속도가 다 다를 수가 있죠. 이게 관성계가 있어. 그런데 나에 대해서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냐 또는 다른 속도로 움직이냐 이것도 구분 좀 해볼게요. 그래서 특상대성 이론은 하나의 관성계, 어떤 A 관성계가 있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5m/s 이렇게 움직이고, B 이 사람은 또 다른 관성계, 얘는 왼쪽으로 예를 들어서 뭐 3m/s로 움직이고 이렇게. 그런데 A하고 C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 5m/s로 이렇게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같은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고, 얘하고는 방향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거나 뭐 속도가 다르거나 이렇게 움직여 보인다. 얘와 얘 A와 C는 쭉 가. 그래서 A와 C는 똑같아요. 근데 B는 다가오거나 멀어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것들을 상대 속도를 가진다고 하는데요. 이게 상대 속도를 가지는 개와 개, 상대 속도가 없는 이런 것들은 같은 관성계이고, 상대 속도가 있는 것은 다른 관성계죠. 특상대성 이론은 뭐냐면 같은 관성계는 상관이 없는데 이 관성계와 이 관성계 서로 다른 관성계거든. 속도가 있는 거 이렇게 다른 곳에서의 얘가 볼 때 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얘가 볼 때 얘가 어떻게 보일 것인가, 상대적으로 이런 걸 공부하는 게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로켓을 타고 빨리 움직인단 말이야, 얘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걔가 뭐 어떻게 보이고 변화가 생겨. 걔가 볼 때 또 우리의 변화가 생긴다. 자, 이걸 공부하려면 일단 상대 속도부터 좀 공부할게요. 상대 속도. 상대 속도부터 좀 공부를 해볼게요. 상대 속도가 뭐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지구학에서 보면은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지. 그러면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이나 태양이나 별들이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자전하면 다른 것들은 동에서 서로 돌아가는 걸로 보이죠. 이건 겉보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겉보기 운동이랑 같은 거예요. 겉보기 운동. 원래는 지구가 움직이지만 우리가 그냥 지구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에서 어디로 뭐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이는 거. 원래는 우리가 움직여, 태양 주위를. 하지만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별자리가 이 별에서 태양 쪽으로, 별은 태양에서 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상대적인 모든 운동들, 이런 것들을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여가냐. 우리가 움직이는데, 우리가 움직이면서 따지는 거지. 우리는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애들이 움직이는 거지. 왜? 그게 편하니까. 원래 우리가 움직이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냥 우리는 계속 지구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 기준으로 해서 물체 운동을 해석을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부르고, 물리에서는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책에 한번 볼까요? 책에 오른쪽에 A가 오른쪽으로 숫자가 없네. 자, A가 오른쪽으로 숫자 한번 적어볼까? 우리 3m/s. B는 오른쪽으로 5m/s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여기 A가 B를 보는 걸 이렇게 적거든. A가 B를 보는 걸 이런 식으로 적어요. A, B 순서로. 이거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누굴 보는 거냐면은 A가 B를 보는 거야. A가 B를 보는 거를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그럼 반대도 있겠지. BA 요거는 B에 대한, 이게 물리학 용어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또는 그냥 속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거는 B가 A를 보는 거죠. A를 보는 거.
이렇게 이제 용어를 조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A가 B를 보면 어떻게 되냐? 그냥 A가 멈춰있었다고 치면은 A가 B를 보면 플러스 5가 되겠죠. 자기가 3만큼 따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A로부터 B는 오른쪽으로 2만큼 멀어지는 걸로 보일 테니까 항상 B의 속도에다가 자기의 속도를 원래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더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튼 B의 속도에다가 자기의 속도. 자기 A가 다른 걸 보면은 내가 오른쪽으로 3m/s로 가면 모든 사물은 마이너스 3으로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플러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움직이는 만큼 주변 사면들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자기 속도를 이제 마이너스 되는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이제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를 어떻게 갈 거냐? 그렇죠. A가 B를 보는 거니까 자기 속도를 빼줍니다. 그래서 5에서 3을 빼주면 이거는 플러스 2m/s로 표시가 되겠고 자 B가 A를 볼 때는 나는 5m 가는데 A가 3만큼 따라와. 그래서 아무튼 내가 2m만큼 더 멀어지니까 내가 볼 때는 마이너스 2로 보이겠죠. 그래서 원래 A의 속도에다가 자기의 속도 보는 사람 B가 보는 건 자기 속도를 마이너스 해주는 거지. 는 B 그러면 3에다가 5를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2m/s 이런 식으로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이런 속도가 이제 상대 속도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구가 정지해 있다고 치고 로켓 하나가 오른쪽으로 V로 간다고 쳐보자고 로켓. 그러면은 지구에서 로켓을 보면 오른쪽으로 V지만 로켓에서 지구를 보면 마이너스 V로 보이게 됩니다. 이해되니?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속도를 한번 빼준 속도를 말하는데 자기가 움직이지만 자기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3m/s로 가는 A가 있다.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5m/s로 가는 B가 있다. A가 B를 보게 되면은 B가 오른쪽, B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오씩 다가오는데 내가 다가가고 있어. 그렇지. 하지만 내 거를 마이너스 3. 가뜩이나 반대쪽으로 오는데 더 많이 오게 되니까. 자, 마이너스 5에다가 자기의 속도 3을 빼주면 마이너스 8m/s로 보일 것이다. 그렇죠? 또는 이제 B가 A를 볼 때는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마이너스 5로 가니까 모든 거는 전부 다 플러스 5로 보이는데 진짜로 또 플러스로 3만큼 오네. 그러면 내가 B가 A 볼 때는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빼주면은 플러스 5 이렇게 상대적으로 반대값을 보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상대속도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여기서 부호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가 움직이면서 결론적으로 지가 움직이면서 그냥 이게 3m 가고 5m 다가오면 8m 다가온 걸로 보이는구나 이런 얘기죠. A가 B를 볼 때는 마이너스 쪽으로 다가온 걸로 보이고 B가 A 볼 때는 플러스 쪽으로 다가온 걸로 보이는구나. 이런 걸 상대속도라고 부른다. 자,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서 설명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옛날에 말이야 사람들이 이게 빛이 잠깐만 두 번째 과정 들어갈게요. 자, 이 B번 특수상대성 이론의 기본 원리가 나와 있죠. 옛날에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저씨가 우주 공간에 모두 에테리라는 물질로 채워져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질을 분해시키면 나중에는 투명한 물질로 이렇게 쫙 채워지는. 그래서 모든 물질을 부수면은 결국 에테리라는 물질이 되는데 모든 물질을 막 쪼개면은 에테리라는 물질이 되고 이 모든 물질들이 물, 불, 흙, 공기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걸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불러요. 이 에테리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녀석에 물, 불, 흙, 공기와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다. 뭐 이런 생상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공기 에테리에서 그 물질을 만들려니까 안 만들어져. 희한하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물질들이 가지고 이걸로 에테리가 될 수 있고 에테리가 이 물질 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을 그냥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이 물질로 바꾸면 안 되겠냐? 굳이 에테리로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런 걸 사원소 변환설이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온도와 습도에 따라 가지고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지? 아 이게 에테리로 변한 다음에 와야 되는 건데 수소를 건너뛰어서 그런가? 하여튼 이게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 관심을 가진 거야. 여기에 대해서. 자, 아무튼 이제 20세기 초반에 들어오기 전까지 19세기까지도 한참 믿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나중에는 17세기 들어오면서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이 나오면서 믿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에테르는 근데 그때까지도 뭘 믿고 있냐면 우주 공간, 태양빛이 지구까지 올 때는 모든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매질을 타고서 전달되기 때문에 우주에는 에테르란 물질로 채워져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에테르란 물질이 만약에 우리 방금 이 상대극도의 개념을 조금 넓혀 볼게요. 강물이 아래쪽으로 만약에 강물이 3m/s로 이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5m/s로 움직일 수 있는 책에 나와 있죠? 안 나와 있나? 네. 오른쪽에 조그만 그림 나와 있어요. 강물이 움직이는 속도가 3m/s고 1초에 3m 떠내려가고 얘는 물에 대해서 5m/s.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얼마로 보이냐? 5 더하기 3 내려갈 때 8m/s로 보일 것이고 탁 올라갈 때 물에 대해서 5 움직이지만 강물 자체가 3으로 내려가니까 물에 올라갈 때는 2m/s로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강물의 움직임을 에테르의 흐름이라고 친다면 에테르 태양을 우주를 통해서 지구로 들어오는 건 뭐밖에 없어? 태양 빛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가 빛이 통과한다면 빛 그렇죠? 이럴 때는 빨라질 수도 있고 이럴 때 반대로 갈 때는 뭐 느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래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이클슨과 물리가 이게 이 어떤 에테르의 흐름이 어느 쪽인지 모르니까 이걸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은 에테르는 이게 빛 속도가 똑같아. 이게. 그래서 1번 에테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에테르의 바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자 2번 이 실험을 하면서 뭘 알게 되냐면은 태양 쪽에 있고 지구를 크게 그릴게요. 지구가 이렇게 지구 자전하는 속도가 있어. 그래서 빛이 오는 속도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래서 빛이 오는 속도가 c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빛이 오는 속도가 c니까 이거 보자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돼? 빛이 오네. 3하고 5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내가 가고 얘가 와. 그러면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c 더하기 v로 보이겠지. 내가 5로 다가가고 3으로 오니까 나는 8만큼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c가 빛이 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는 또 그쪽으로 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3으로 다가오면 나는 5로 가. 내가 볼 때는 2로 보이겠지요. 이만큼 멀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C- 이게 C가 더 크거든. V를 떼주게 되는데 실험을 해봤어. 이 아저씨들이. 그래서 빛이 있자 어떻게 될 거냐? 빛 쪽으로 다가가면 더 빨리 올까? 빛에서 멀어지면 느려 보일까 빛이? 이렇게 해봤더니 똑같습니다. 그래서 광속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이거를 광속 불변이라고 하는데 몹시 중요해요. 광속 불변이. 자 다시 이 광속 불변이 몹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때? 좀 저번 주에 많이 아팠어? 몸이? 네. 어떻게 뭐 체중 빠지고 그런 건 아니야? 괜찮아? 네. 그러니까 봤는데요. 어디가 어려워? 네. 어디가 어려워? 다 어려워? 연력화? 네. 그 전까지 다 괜찮았는데. 네. 동영상에 좀 한계가 있긴 있어. 교재가 하이탑이던데요. 그러니까 그 영상. 그래? 네. 완전. 그럼 잘못 보냈구나. 그런가요? 미안해. 다시 또 보내줄게. 이상하다. 완자로 보내. 잘못 보냈네. 미안해. 맞아. 너 완자로 보내야 돼. 책이 내가 달라서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미안해. 다시 보세요.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 미안해. 어차피 연력과 이법칙은 재밌거든 이해하면. 이 내용 교재가 달라서 책이 없으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그 책이 그냥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거든. 미안해. 내 실수예요. 다른 방법으로 보냈어. 교재가 다른데. 자 보자. 얘들아. 이 특상대성 이론은 이제 어떤 건지 봅시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 시간? 오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은 우리 했을 때 나중에 아마 지금은 못소리지만 지금은 뭐 관심도 없겠지. 대학생 돼봐 이제 나처럼 잘생긴 사람도 눈에 많이 띄고 이제 이렇게 그런 사람은 뭐 없겠지. 그치? 자 봐봐 나중에 애인을 사귀었단 말이야. 얘가 바람을 폈어. 자 그럼 어떡할 거야? 1번 용서하면서 만난다.
힌트를 줄게. 한 번 바람 피는 사람은 계속 핀다. 알아? 이거는 버릇이야. 자, 2번 목을 잘라 죽인다. 3번 토막을 내 죽인다. 4번 믹서기에 갈아버린다. 5번 헤어진다. 어떻게 할래? 5번. 그렇지. 역시 현명이네. 자, 어떻게 할래? 5번.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런데 나는 걔가 바람 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다른 애랑 사귀는 거라고 오해를 한 거야, 얘가.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런 거지. 실은 얘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너 복수심 때문에 이런 거지. 실은 완전히 사귀는 건 아니다. 너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었다. 내가 오해했다. 사과를 하는 거야. 자, 이럴 때 네 심정. 1번 그냥 사귄다. 2번 목을 잘라 죽인다. 3번 토막 내 죽인다. 4번 믹서기로 갈아 죽인다. 5번 헤어진다. 5번. 그래도 헤어진다. 5번. 그렇지. 확인 안 했으니까 지가. 그렇지. 오해한 오해 지가 한 거 아니야. 내가 그거 오해한 거를.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다른 얘기를. 내가 어떤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봤는데 뉴스에 보니까 갑자기 북한이 쳐들어왔다고 까! 이건 좀 그렇게 안 좋은 예다. 좋은 예 없을까? 남북 통일했다고 딱 뉴스가 나온 거야. 이게. 근데 내가 시간을 잘못 재고 있었거든. 시계를. 그래가지고 12시보다 4시간 좀 늦게 가. 4시기로 갔는데 12시보다 전에 이게 남북통일이 됐다고 뉴스가 뜬 거야. 근데 4시계는 맞아. 다른 사람은. 얘가. 그럼 딱 시계를 보니까 12시야. 그래서 둘이 싸우는 거야. 시계를 하나는 잘못된 시계를 가진 사람과 제대로 된 시계를 가진 사람이 야 그거 12시 전에 남북통일이 됐어. 한 명은 아니야 12시쯤이었어. 그리고 막 둘이 싸우는 거야.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세상에는. 선후관계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계와 내 시계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선후관계라고 하는 게 누가 먼저 바람을 폈냐. 예를 든 거지만 예를 들어서 아주 조금이지만 시간 차이가 중요할 때가 있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좀 배울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변화가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물리에서 쓰이는 3가지 기본 물리량이 있어. 그 물리량이 뭐가 있냐면은 질량, 그 다음에 길이, 시간 이런 것들을 3가지 기본 물리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리에 쓰이는 거 질량, 뭐 m이라고 쓰죠.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길이 뭐 s이거나 l이거나 뭐 이렇게 이거는 단위는 미터를 많이 쓰고요. 시간 이런 것들은 뭐 시간 타임, 초, 세컨드라는 단위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변화. 어머나 어떨 때 이걸 배우는 게 우리가 특성대성 이론이에요. 자, 이걸 왜 배우냐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모든 물리 있지 모든 물리 모든 물리에서는 1번 만약에 우리 나라에서 F는 ma라는 공식을 썼다고 쳐보자.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똑같은 공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성계, 나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관성계와 나에 대해서 다른 관성계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물리법칙은 그대로 쓰입니다. 얘들이 같은 그러니까 아주 로켓가 우리 집 막 움직여. 그래도 똑같은 공식을 쓰고 똑같은 각각식을 쓸 수 있어요.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관성계가 달라도. 자 이런 거 근데 얘들아 근데 말이야 F는 M 곱하기 A인데 여기도 우리도 써 F는 MA 얘도 써 F는 M 곱하기 A 그런데 우리에 대해서 상대적인 속도를 가지게 되면 질량이 변해요. 이게 상대도 다른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상대성의 원리라고 불러요. 이 상대성의 원리가 무슨 원리냐면은 같은 물리 법칙을 쓰지만 들어가는 값에는 같지 않을 수가 있다. 나에 대해서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인다. 나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값의 변화 정도가 크다. 상대적으로. 나에 대한 상대 속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값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물리량이 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 보게 되면은 뭐 힘 F 단위 뉴턴인 거 알죠? 뉴턴 단위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의 제곱 줄 에너지 킬로그램 곱하기 제곱미터 곱하기 초의 제곱 알고 보면은 다 기본 물리량으로 만들어진 단위들이야. 단지 이런 단위들을 생략을 시킨 거지. 줄여놓은 거지. 그래서 모든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 개의 단위로 돼 있어요. 그램이거나 킬로그램, 질량 단위 세 개로 다 돼 있는데 단지 이런 것들을 줄여서 밀리리터, 밀도 뭐 그램 퍼 세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이거를 여러 번 표시해 놓은 걸 뿐이지 모든 과학에 쓰이는 단위는 다 세 개의 조합이에요. 알고 보면. 자, 그래서 어떤 애가 선생님, 외계인이 자꾸 돌리지. 외계인이 봤을 때 태양에서부터 세 번째 행성에 살고 있는 생명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생명체. 자, 이걸 좀 줄이면 뭐라고 부를까? 네 번째 임승이요. 세 번째. 세 번째요. 뭐라고 부를까? 외계인 딱 와가지고 설명 되게 길게 하는다. 세 번째 행성에 보면 막 걸어다니는 애들 되게 많아. 77억 마리나 돼 그거. 뭐라고 부를까? 줄여서. 그랬더니 다른 외계인도 그래? 거기 세 번째? 다른 애도 그래? 하다 보니까 야 지금부터 걔네들은 지구인이라고 불러. 네. 어때요? 처음에는 다 썼어 이런 단위들을 킬로그램을 하다 쓰니까 야 지금부터 야 귀찮아. 야 그때 줄여 뉴턴. 무슨 말이냐면은 물리에 쓰이는 모든 것들은 요 세 가지가 다 식에 들어가 있다 알고 보면은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야. 자, 두 번째 2번. 빛의 광속은 일반적인 상대 속도에 따라서 이렇게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일정하다 이런 것들을 광속 불변 또는 광속 일정이다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인슈타인 우리 아저씨가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다. 자, 두 가지 가정까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페이지 103쪽에 보면은 2번 특수 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1번 상대성의 원리. 이걸 잘 이해 못하대. 나에 대해서 상대 속도를 가지는 개에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물리량을 쓴다. 이게 상대성의 원리를 줄인 말이에요. 그렇지? 상대성의 원리가 그러니까 얘들아 상대적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 내가 너를 보고 내가 나를 보고 쟤는 90점인데 나에 대해서는 잘했지만 쟤에 비해서 못했다.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상대성의 원리는 상대 속도가 크면 클수록 그 값의 차이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이 질량은 안 변하는 줄 알았는데 질량은 고유한 양이라 그러거든. 근데 같은 1kg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거나 너희가 같이 갖고 있거나 왜? 같은 관성계역이요. 같은 지구 자동 속도로 움직여. 나에 대해서 빨라지거나 느리지 않기 때문에 같은 관성계에 있을 때는 변화가 없어요. 내가 1kg 주면 너도 1kg 재. 그런데 로켓하고 애한테 딱 던져주게 되면 걔들이 싣고 쭉 가면은 질량이 증가해버립니다. 변해요. 근데 속도가 점점 빠를수록 질량 증가량이 점점 커지게 돼요. 그 MA 넣을 때 어떻게 넣어야 돼? 우리는 1kg 넣지만 걔네들은 다른 식으로 넣어야지. 질량이 다르니까, 같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물리에서 말하는 고유한 양이라고 하는 거는 정지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야. 정지에 있을 때. 움직이면 질량이 변해요. 길이도 정지해서 정지시켜놓고 길을 재는 거지. 그렇지? 움직이는 애들을 일단 움직이는 거는 못 따져. 움직여간 경로의 길이를 우리가 따지는 거지. 정지해놓고서. 시간도 여기서 여기까지 따지는 거죠. 상대성의 원리가 뭐냐? 물리 법칙은 언제나 똑같이 쓸 수 있는데 단지 상대 속도가 생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값이 쓰인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이 단어 자체가. 자, 페이지 어느 쪽에 나와 있냐면 103쪽에 제일 위쪽에 보면 1번 상대성 원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글자를 읽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상대성의 원리. 상대성의 원리라면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 이때 우리한테 걸리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관성좌표계와 동일한 물리법칙. 그렇죠? 일단 관성좌표계가 뭔지 설명합니다. 자,
자, 이 물체가 R자 힘이 0인체로 움직이면 등속도로 움직이거든.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공간을 관성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학생이랑 나처럼 같이 지구 자전 방향으로 같은 같은 빠르기로 움직일 때는 나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다가오지 않잖아. 이런 것들을 같은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달이라든지 로켓을 볼 때는 좀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 그럴 때는 우리랑은 다른 관성계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관성계라고 하는 건 공간을 말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껏 우주의 공간에 내가 봤을 때 나로부터 멀어지거나 다가오지 않으면 그냥 같은 관성계가 되는 겁니다. 즉 상대 속도로 따지는 게 관성계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멀건 가깝던 상관이 없어요. 나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인 모든 것들을 같은 관성계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만약에 우주가 무지하게 넓지만 우주가 그냥 멈춰있다고 쳐봐. 그럼 다 같은 관성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관성계 개념이 뭔지 알겠죠? 공간을 말하는 건 아니고 상대 속도가 없는 모든 것들을 같은 관성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지구가 등속인체로 일정한 빠르기로 움직이잖아. 관성으로 움직이나 일정한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잖아. 그치? 나에 대해서 정지되어 있는 걸로 본다면 나랑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 이게. 그게 같은 관성계다 이런 얘기죠. 알겠지? 그래서 A와 C는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은 관성계예요. 그러면은 상대성의 원리가 쓰이겠어, 안 쓰이겠어? 안 쓰입니다. 이 상대성의 원리는 다른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 사이에 쓰는 법칙이지 같은 관성계한테 쓰이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질량 재면 우리 학생이 재도 질량은 똑같고, 내가 길이를 재면 우리 학생이 같은 길이를 재도 똑같아야 됩니다. 시간을 재도 똑같아야 된다. 하지만 다른 관성계다. 내가 자동차를 타고 움직였다. 학생들은 내가 움직이고 있잖아. 같은 관성계가 아니야. 너희들은 똑같은 걸 쓰지만 나는 우리 학생들이랑 다른 값을 쓴다. 관성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상대성을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동일한 물리 법칙. 그렇죠. 동일한 물리 법칙 F는 ma, 뭐 충격량 I는 FT, 뭐 우리 역학적 에너지 더하기 운동 에너지하고 일정하다, 뭐 이런 모든 식을 모두 쓸 수는 있는데 단지 상대적으로 다른 값이 쓰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볼까요? 관성좌표계에서는 관성의 법칙이 성립한다. 한 관성좌표계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좌표계는 모두 관성좌표계이다. 설명을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한 사람에 대해서 관찰자 한 사람에 대해서 상대 속도가 0이면 같은 관성계, 상대 속도가 0이 아니면 다른 관성계. 이해돼요? 내가 해주는 설명도 쉽지 않아? 관성계? 책 내용이 이해되니 이거? 난 이거 읽으면서 무슨 의도로 책을 썼는지 모르겠어. 대체 나는 읽으면서 내가 더 어려워져. 왜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나? 이 물리에서 하는 사람들이 왜 어휘력이 딸리지? 나는 책을 많이 읽었거든. 수학책부터 시작해서 시, 수필 막 내가 옛날에 우리 와이프랑 저거 연애편지 쓸 때 앞에 잘 있었어. 말 나오기 전에 한 10줄 정도가 오늘은 바람이 어쩌고저쩌고 햇빛이 어쩌고저쩌고 내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그대를 향한 그게 어쩌고저쩌고 딱 가다가 잘 있었어 딱 나오면 편지를 받고서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무슨 한 편의 소설 시를 읽는 것 같아. 내 편지가 나 문학소년이었다. 옛날에 편지를 꼬셨다. 알아? 지금이야 문자로 주고받지 옛날에는 없었어 핸드폰이. 그래가지고 편지로 다 해야 돼.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썼어. 이사할 때 보니까 이 박스에 뭐가 편지가 쫙 있더라고. 뭐야? 내가 보냈던 편지래. 결혼하기 전에 봤는데 오글거려. 오글거려. 뭐 야 이 구구절절 막 네가 좋다 뭐 이런 야 이제 아씨 결혼해봐 그러면 감정이 사라진다. 알아? 근데 나중에 읽으니까 오징어 되는 기분 있잖아. 오글거려 막 닭살 막 근데 그걸 또 가지고 있더라고 추억으로. 나 진짜 이사하다가 봤네. 평소에 안 보고 그냥 편히 살 수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오글거릴 표현을 안 하잖아. 나중에 생각해보면 오글거릴까봐 진짜 오징어처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내가 옛날에 쓴 적이 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다 말았냐? 그래서 이제 요번에는 심각한 얘기 한번 해보자. 심각한 얘기. 우주에서 말이야.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소문을 들었어. 야, 걔가 먼저 바람을 폈어.
그래서 아니야 얘가 먼저 오해해가지고 순서상 따지면은 걔가 바람을 펴서 헤어진 게 아니고 얘가 누구랑 사귀는지 오해해가지고 얘가 복수심으로 하다가 이렇게 된 거여서 사정이 아니라니까. 아 진짜 이렇게 우리가 소문을 들었어. 누가 먼저 했는지 다 했는지. 우주에서 보자. 우주에서는 소문이 안 들려. 소리가 안 오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생겼냐 안 생겼냐 이거 따질 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별이 폭발했다고 쳐볼게요. 우리로부터 태양 말고 가장 가까운 별은 한 5.6광년 떨어져 있어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는데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1광년이라고 부르고 빛이 5.6년 동안 쭉 1초에 30만 킬로미터 엄청 빠른 건데 이게 5.6년 동안 가면은 백조자리 근처에 알파 센타우라는 별이 있어. 백조자리에 보면은 별자리가 우리한테 같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 거리는 다 제각각이야. 제각각인데 합해가지고 백조 모양으로 보이는 거야. 그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야. 이게 5.6 광년을 가야지 그 별이 보여. 그럼 만약에 우리 태양이 폭발했다고 쳐보자. 그럼 태양 빛이 우리한테 폭발한 게 다가오려면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잖아. 약 1분 30초 후면 우리 눈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폭발했구나. 그런데 알파 센타우리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보면 5.6년 후에 빛이 도달해서 그렇죠? 그때 지금 폭발했네 이게. 예를 들어서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이 동시에 폭발했다고 쳐보자. 예를 들어서 별이 팍 터질 때가 있거든 나중에. 뭐 태양은 안 터지지만 초신성 폭발이라는 걸 할 때가 있어요. 별이 빵 동시에 터졌어.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동시에 빛이 다가오니까 동시에 터졌구만 하는데 우리한테는 태양이 먼저 터지고 살아남았다면 5.6년 후에 그 빛이 이제 터진 걸로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볼 때는 알파 센타우리가 먼저 터지고 그 다음에 태양은 5.6년 후에. 그러면 우주 공간에서 선후 관계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거든. 이게 네가 먼저 바람을 폈냐 내가 먼저 바람을 폈냐 이렇게 어떤 선후 관계를 따지는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는 소리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빛이 도달하면 이제 그 사건이 생긴 걸로 따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선후 관계를 따질 때 그러면은 야, 네 시계와 내 시계가 달라. 안 맞으면 나 시계는 12시 이후에 폭발했지만 너는 12시 이전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야 아니야. 그거는 언제보다 빨라들여. 이게 또 어려워. 그럼 어떤 방법을 쓰겠냐? 우주 공간에다가 시계를 무한대로 뿌려놔. 똑같이 잘 맞는 시계를. 이거를 시간의 동기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생긴 바로 옆에 있는 시간이 있는 거지. 시간. 왜 빛이 오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언제 이 사건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사건이 생긴 바로 옆에 시계에 시간을 읽어서 빛이 아무리 지나도 얘는 언제 생긴 사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주 공간에다가 시계를 뿌리고 그 시계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거리가 멀어져. 가까운 거는 그냥 뭐 가까운 데 보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 알파 센터에서 시계 갖다 놔? 시계 읽어? 배지도 않는데? 어떻게 배냐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의 동기화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방법이지. 그렇죠? 쓸 수는 없어. 불가능해. 아직 과학기술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쓸 거냐? 이렇게 따지자고.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빛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속도만큼 가는데 어떤 거리만큼 가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그냥 빛이 먼저 도착하면 먼저 생긴 사건. 어떤 만약에 꽝꽝 소리 같은 경우는 들리는 거 되는데 빛은 누가 터졌냐? 빛이 들어왔어. 그럼 먼저 생긴 사건이고 빛이 나중에 들어오면 나중에 생긴 사건 아니야. 그렇죠? 근데 빛이 가는 길이가 길고 짧음에 의해서 그렇지? 먼저 나중은 바뀔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 하나씩 배워갈 건데요. 이 빛에도 일정한 이 거리를 갈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시간이 좀 다르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길이가 또 달라지는데 차근차근 배워갈 거예요. 이 과정들을. 되게 재밌어 이 단원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대성이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관성계와 간성계 등속도로 움직이는 애들. 정지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알짜의 명이 그냥 관성계예요. 자 이게 등속도로 움직이는 것과 등속도로 움직이는 상대속도가 가지는 두 개 사이에서 따지는 게 투상대 이론이고
자, 어떤 애는 알짜 힘이 있는 공간, 중력이라든지 전기력, 자기력 이렇게 힘을 받아서 힘을 받고 있는 공간에 생기는 것들은 일방상대성 원리라고 그러고, 일방상대성 이론은 좀 쉬워요. 특상대성 이론이 좀 어렵고, 일방상대성 원리는 이론 공식이 없어. 그래서 그건 되게 쉬운데 특상대성 이론은 좀 까다로워. 이걸 이해하는 과정이. 식이 막 나와버리기 때문에 식은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과정만 좀 이해하면 되는 과정인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상대 속도 개념은 그냥 나중에 뭐 그냥 뭐 자기 거 빼주면 돼. 그냥 자기 거 이렇게. 그러니까 A가 B를 보면은 자기 속도 그냥 마이너스 그냥 해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B가 A를 봤다? 그러면 남의 속도를 자기 거 빼주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상대 속도로 왜 그러냐? 그렇지. 같은 관성계이냐 다른 관성계를 따지기 위해서는 상대 속도가 0이면 같은 관성계. 그럴 때는 특상대성 이론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 속도를 가지는 다른 관성계에서만 지금부터 쓸 거다. 그렇죠? 그래서 관성계 때문에 이거 배우는 거지. 이거 자체 큰 의미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같은 관성계인지 다른 관성계인지는 어떻게 따지냐? 쉽게 말해서 나에 대해서 다가오거나 멀어지면 다른 관성계야. 내가 봤을 때 다가오나 멀어지 않고 같이 그냥 여기 갖고 있으면 우주 공간에서 그냥 같은 관성계예요. 상대도 6으로 따지는 겁니다. 같은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는. 자, 그래서 다른 관성계가 다르더라도 모든 물리 법칙을 쓰지만, 그렇죠? 다른 물리량을 써야 된다. 세 가지를. 두 번째, 어떻게 측정을 해도 광속은 언제나 빠르기가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잘 볼게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 들어가고요. 자, 두 번째 됐고 2번 강속불변 볼게요. 강속불변. 자, 로켓 얘들아 여기에 여기 열차가 있어. 200km. 되게 빠르다. 200km/h. KTX 타봤어? KTX 타면은 360km/h까지 나와. 360km/h. 1시간에 360km를 가는 빠르기가 되면 양력 이는 날개만 달면 이런 쪽으로 날아갑니다. KTX가 날개만 있으면 날아갈 수 있는, 와 진짜 와 대단한. 거기서 이 KTX 타고서 가잖아. 그러면은 TV 화면이 있거든. 그리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가 나와 오른쪽 아래쪽에. 그래서 막 320, 30 되면 속도가 조금 올라가 나중에 359에서부터 쭉 기다리면 360이 딱 되는 순간이 있어. 속도가 어디냐면은 저기 대구쯤 갈 때쯤. 그 전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올 때까지 그 속도가 안 나와. 대전을 지나가지고 대구 쪽 지나갈 때 그 속도에서 대구에서 부산 갈 때 조금 지나면 그 360이 돼. 딱 보면 사람들 박수 친다. 안 보는 사람들은 자고 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와씨 비행기네. 훌륭한. 와 이거 360. 이게 떼제배라고 자기 부상 열차 빼고 이 정도 속도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 우리 학생들이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이 전철 기술이 꽤 뛰어난 거야. 알고 보면 나 놀랬어. 360 꿈의 숫자야. 북한 애들이 만든 열차의 속도가 최고 속도가 얼마인지 알아? 36이야. 1시간에. 우리 짱이야. 여기서 막 여기 서울에서부터 평양까지 그냥 막 1시간이면 주파하는 거야. 뺨 하고. 10시간 걸리는데. 이게 기술력이 달라. 그리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탱크하고 미사일들 있지? 미사일의 정확도가 떨어져. 그거 알고 있어? 그래서 애들이 막 멀리까지 쏘는데 어디로 떨어질지 지들이 몰라.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해상에다 떨어뜨린다 그러지 어느 해상에 어느 점에 떨어뜨린다고 방송을 안 해. 애들은 모르니까 어디로 떨어질지. 그래서 그러니까 쏘놓고 그냥 와. 걔네들이 만약에 미사일을 쏴가지고 서울 정도로 맞히겠다. 가까우니까 거기서 뭐 저기 부산 맞히려고 미사일 쏴보라 그래도 못 맞힐걸 아마. 걔들은 그 정도 정확도가 없어. 가다가 바람이 조금 변했다 그럼 그 공기 밀도가 좀 작다 그러면 심어때려 가지고 아무데나 떨어지는 거야. 기술이 없어. 그 정도 기술이. 얼마나 낙후돼 있는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저거 세종대왕함이라고 있고 강개토대왕함이라고 있거든. 그 배들이 북한 양쪽으로 가가지고 포탄을 쏴버리면 북한 전멸이야.
그리고 조기 경보기가 있거든. 조기 경보기. 이거 한 개 뜨면은 북한에서 인력이 몇 명이 어디로 이동한다. 뭐 로켓티가 몇 개가 어디 쏴주고 있다. 다 나와 여기 레이더에. 그러면 패트리어트 미사일 알지? 몰라? 패트리어트 미사일? 미사일 쓰면은 곧바로 그냥 공중에 격추시켜버리는 거야 미사일을. 걔네 상공에서 383 넘을 수가 없어. 우리 과학 기술로. 물론 미국 기술이야. 이 조기 경보기는 돈 주고 엄청난 2조 5천 아니면 돈 주고 샀어. 2대를. 그래서 이 비행기가 번갈아가면서 뜨고 있는데 이거 뜨는 순간 걔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이 좌표가 동해나 서해 쪽으로 비껴나가지 않고 본토 쪽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뜨는 순간 그냥 초토화야. 북한은 그냥 KTX 타고 가가지고 그냥 막 쏟아 발기고 그냥 양쪽 배에서 그냥 팍팍 쏘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북한 애들이 그래서 우리 못 건드려. 만약에 걔들이 우리 땅 쪽으로 강원도 쪽으로 로켓 하나 떨어졌지 만약에 전쟁이야. 전쟁 나면 몇 분 안에 끝나는 줄 알아? 이 전쟁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봤어. 프로그램으로. 걔네 군사력과 우리 군사력으로. 어떻게 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결과. 20분 안에 북한 초토화돼. 20분 안에. 길게 잡으면 50분 만에 전쟁이 끝나. 한방 우리 군사력으로. 걔네 군사력은 옛날에 6.25 짓고 때 쓰던 탱크, 6.25 때 쓰던 미사일밖에 없거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탱크가 세계로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탱크를 내가 알기로 탱크를 좀 먼저 구상했던 나라가 독일 애들이었어 옛날에. 우리나라 탱크가 독일 탱크 기술보다 앞서 있어. 안 놀래? 기분 나쁜데? 탱크가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 독일은 막 이렇게 사막 같은 데 많이 싸우거든 탱크 가지고. 근데 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잖아. 탱크에 포탑이 있어. 포탑이 자기 몸체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아. 포탑이 이렇게. 그치? 그래가지고 또 일정 기간까지 올라가지도 못해. 이거 포탑이 이렇게까지 못 올라가. 쭉 올라가는데 여기 탱크가 무한궤도가 있고 그다음에 포탑이 있고 주포라고 하는 포탑이 있어요. 이 녀석이 산 꼭대기에 계속 이 새끼들이 여기서 막 쏘는 거야. 근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 이게. 그치? 열받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거 주저앉아 이게. 저 몸체 자체가 위로 올라가. 그리고 산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막 빵빵빵 쏘고 있네. 포탑은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데 이제. 그럴 때는 뒤가 올라가. 포탑을 내리기 위해서. 이 기술이 우리나라 탱크만 있어요. 전 세계에. 이게 K12라는 탱크인데 이 탱크가 뒤쪽으로 여기 오면서 그 상태로 또 갈 수도 있어. 그리고 더군다나 방수야. 강을 넘어갈 수가 있어. 강 속에 있다가 산소 마스크 쓰고 있다가 나가가지고 탁 쏘면 끝나는 거지 이게. 근데 아직까지 기술이 불안정하대. 물속에 들어가서 포탑을 움직이면 물이 새 들어온대 이게. 조금 보완 중이긴 한데 세계 방수 이게 영화 속에만 나오는 탱크가 우리나라에 실제 있어요. K12 탱크가. 이걸 지금 외국에 수출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게들이 거기 우리나라 384에 포진돼 있어가지고 걔네 탱크는 넘어오지도 못해. 걔네 탱크 포탄이랑 우리 포탄이랑 붙으면은 우리 몸체가 찌그러지진 않아. 걔네 포탄으로는 우리 이 탱크를 손상을 못 줘. 근데 우리가 쏘는 포탄으로는 걔가 한 방이면 끝나 아작나. 그리고 포탄의 정확도가 달라. 우리는 레이저가 달려 있고 걔들은 손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우리는 레이저로 찍찍 움직이는데 걔들은 손으로 막 2mm 수십 대 맞고 터져. 걔들은 잽트이 안 돼. 이 기술력이 이게. 아니 60년 전에 만든 탱크랑 지금 만드는 탱크랑 기술이 같겠어? 60년 전 자동차랑 지금 자동차 자체가 다른데 원래 기술 자체가. 걔들은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딱 전쟁 나면 1시간 안에 끝나는 거지. 전쟁 학자들이 계산했을 때. 그래서 나는 별로 전쟁 난다 그러면은 땡큐야. 그러니까 서울 경기 쪽에 우리 가족이 또 있거든 이렇게. 와이프가 거기 있거든. 그래서
그래서 뭐 사람만 남아 있다면 만나겠지. 북한군이 그만큼 밀고 올릴 때까지 이미 끝나버리니까 전쟁은. 우리나라 비행기랑 미사일이 되게 많거든. 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지. 하나만 넘어요. 난 그래서 차라리 사람 없는 산골짜기로 북한 미사일 떨었으면 좋겠어. 남북통일이 끝나는 거야. 그냥. 예고 없이 남의 땅 본토로 미사일 떨어지지. 그거는 전쟁이야. 그게 유엔에서는 그 순간이 생기는 순간 아무도 터치 못해. 그래서 북한 애들이 본토에 우리 못 쏘는 거야. 미사일을 일부러 쏴도 동해상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우리나라 땅덩어리 안에 떨어지는 순간 그냥 이건 전쟁이야. 그럼 지들이 끝나는 걸 알고 있어. 지들이 말로는 막 수렴동지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이야 이거. 물론 불안하긴 해. 재수없이 사람이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누구든 죽는 거는 원하지 않거든. 아무튼 잠 좀 깨야 되는데, 자 이때 말이야 미사일이 땅땅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야 북한이 먼저 쐈거든? 아닌데? 남한이 먼저 쐈거든? 이것들이 너 싸우고 있네? 그러면 우주공간에서 선후관계는 대체 어떻게 따질까? 이런 얘기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광속불변 원리, 아이고 씨 그림 그다 미안해. 아 이거 왜 거기서 해나갔지? 자 200 KTX에도 나오. KTX 이게 문제네. 자 200km/h로 이제 로켓 열차가 200km/h를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50km/h의 화살을 쐈습니다. 뿅. 그러면은 A가 볼 때는 150으로 보여요. 하지만 정지되어 있는 B가 볼 때는 얘 200에다가 150 더해서 얼마로 보이겠어요? 350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요놈이.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레이저 포인터를 쐈어. 빛, C로 뿅 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보거나 이 사람이 보거나 얘가 봐도 C이고 얘가 볼 때는 200 더하기 C로 봐야 되는데 광속은 적용되지가 않아. 누가 보더라도 광속은 똑같아요. 그림 지웠는데 이걸 광속 불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빛이 오지? 내가 다가가지? 그럼 빛이 오는 속도에다가 내가 다가가는 속도를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래. 내가 움직여도 광속은 똑같이 보여. 내가 빛에서 오지? 내가 멀어지지? 그러면은 빛이 조금 이렇게 천천히 다가오는 걸로 보일 텐데 안 그래. 빛에 대해서는 물리법칙이 적용되질 않아. 상대 속도가 적용되질 않아요. 빛이. 이걸 광속 불변이라고 하고 왜 그런지는 몰라. 해보면 그래. 자, 두 가지 외워야 됩니다. 첫 번째, 자 특상대성 이루는 두 가지 가정. 두 가지 뭐라고? 첫 번째가 그렇지 상대성의 원리. 두 번째가 광속 불변이에요. 이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이 아저씨가. 지금부터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하는지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씩 배워갈 것인지 봅시다. 재밌어요 이 과정이. 랄라랄랄라. 자 그래서 요약 정리하도록 필요한 것만 냅두고 좀 지워드릴게요. 짜라라라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상대성의 원리, 특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인데요. 이게 이제 서술형 문제로 자주 나와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두 가지 가정. 이 가정을 모르면 지금부터 이해가 안 돼. 그래서 계속 이걸 머릿속에 좀 더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모두 상대성 원리는 네 가지 항으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1번 동시성의 상대성. 동시성. 동시에 생겼냐? 선후관계를 따질 때. 동시성의 상대성. 이게 좀 다르게 보일 때도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시간 지역 또는 시간 팽창이라고도 불러요. 자, 세 번째는 길이 수축. 자, 네 번째는 질량 증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상대시로는 네 가지 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씩 배울 건데요. 자, 1번 책에는 그냥 나와 있는데 뭘 배우는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할게요. 페이지 103쪽에 보면은 가장 아래쪽에 3번 특상대성 이론. 상대성 원리와 강속불변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관성계에서 관찰자의 상대속도, 비추면서 상대속도. 나에 대해서 상대속도를 가진다는 얘기는 같은 관성계요? 다른 관성계요? 다른 관성계죠. 시간, 길이, 질량 등의 물리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들어가기 전에 확인 문제 이렇게 풀어볼게요. 이 단원에서.
자, 104쪽에 1번. 1번 그림과 같이 A는 동쪽으로 10m/s로 B는 서쪽으로 왼쪽으로 7m/s로 움직입니다. 자, A가 B를 보았을 때는 자기가 10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모든 3으로 왼쪽으로 10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는데 B가 또 7로 또 움직여요. 그래서 A가 B를 봤을 때는 서쪽으로 17m/s로 보일 겁니다. 반대로 B가 A를 봤을 때는 B가 왼쪽으로 7m/s로 움직이면 모든 3을은 오른쪽으로 7m/s로 움직이는데 A가 실제로 또 10으로 또 움직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B가 A 볼 때는 동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17m/s로 보이게 되면서 상대쪽은 어떻게 해요? 항상 B가 A를 보는 거와 A가 B를 보는 거랑 상대쪽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가 됩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숫자를 맞추는 게 아니라 A가 B를 볼 때 속도와 B가 A를 보는 속도가 상대적인 속도가 방향만 반대, 크기는 같다. 자, 다시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좀 이해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해줄게. A가 오른쪽으로 10m/s로 움직이고 B가 왼쪽으로 7m/s로 움직여요. 그러면 A가 보자. 내가 오른쪽으로 10으로 움직였어. 또 다른 애들을 딱 보게 되면 내가 움직이는 반대로 10으로 움직이고 보이게 되는데 또 진짜 움직여 7로 이렇게. 그렇죠? A가 B를 보게 되면은 B의 속도에다가 자기가 움직이는 속도를 빼주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 서쪽으로 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고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7m/s에다가 10m/s를 빼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17. 그래서 서쪽으로 17m/s가 될 것이다. 근데 B가 A를 보는 거를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라고 부르고 이 B가 왼쪽으로 7m/s로 움직이면 모든 사물은 오른쪽으로 7m/s로 움직이는 걸 보여. 겉보기 운동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A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빼주는 거죠. B가 보는 사람의. 그렇죠. 이럴 때 B 속도를 빼주게 되면은 플러스 10m/s에서 마이너스 7m/s를 빼주게 되면 플러스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플러스 17m/s. 그래서 상대 속도는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의 속도를 상대 속도라고 부른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로켓가 하나가 V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러면은 지구인이 봤을 때 로켓은 V지만 로켓에서 지구를 봤을 때는 마이너스 V를 보게 됩니다. 이런 상대 속도라고 부른다. 그런 얘기죠. 자, 앞에 요거 때문에 설명하는 거니까 숫자 크게 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귀찮지만 한번 해봐. 외우려고 하지 마. 내가 움직인 만큼 다 주변을 거꾸로 표현해. 그래서 내 속도에 마이너스 속도를 붙인 거를 상대 속도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거 알면 돼. 내가 V로 움직이면 다른 거는 다 마이너스 V로 간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시성의 상대성에 관한 얘기해 봅시다. 자, 우주 공간에다가 시간을 갖다가 땅땅땅 박아놓고 보면 좋은데,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참 거시기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시간을 동결시키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하자. 우리한테 그 빛이 먼저 닿았다. 그러면 그때 생긴 사건이고 그 빛이 나중에 닿았다. 근데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광속은 일정하니까 어떤 빛이 가는 거리예요. 거리는 C 곱하기 T가 되겠죠. 그치? 빛이 가는 길이가 변하면 광속 변해요, 안 변해요? 시간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빛이 가는 경로의 길이가 변해버리게 되면은 그 어떤 사건이 빛이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이 더 나중에 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돼요. 빛이 가는 거리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빛이 가는 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그럼 볼게. 동성의 상대성.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이제 이렇게 있어요. 로켓가 있어. 잠깐 좀 켜줄까? 좀 피곤한가? 자, 그냥 대충 그렇게 사람 이렇게 졸라맨. 그리고 정 가운데에서 빛을 레이저 포인터로 빛을 양쪽으로 빵빵 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좀 크게 그릴게요. 빛을 사방으로 빵 또는 전구로 사방으로 빛을 이렇게 방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빛이 닿으면 반짝거리는 검출기가 있어. 검출기. 빛이 어디 쪽에 먼저 닿을 것이냐. 그래서
양쪽의 거리가 모두 똑같다면 이 사람이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아무리 움직여도 그렇죠. 이 사이의 거리는 같은 간성기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빛이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시에 거리가 같으면 동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빛이. 여기까지 되나요? 그렇죠. 두 번째 볼게요. 그런데 이 로켓가 지구에 대해서 V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 어머나. 그래서 지구에 있는 사람 졸라맨 노란색 졸라맨 좀 잘 봐줘봐. 졸라맨 딱 봐가지고 야리고 있었어요. 내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학생들 길가에 지나가는데 누가 코딱지를 갖다가 너한테 던졌다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네? 코딱지, 왕코딱지가 딱 던진 거야. 기분 좋아 나쁘고 당연히 안 좋지. 맞으면 진짜 좀 거시기 하잖아. 깨끗한 걸 던져도 기분 나빠. 예를 들어서 호떡 먹으라 옛답으로 던져도 약간 기분 좋을까 말까 해. 물론 친한 친구라면 친한 친구 장난인 줄 아니까 상관이 없는데 코딱지를 이씨 그치 왕코딱지가 날라온단 말이야 너한테 지금. 자, 이 코딱지 가라는 얘기야. 내가 지나가 이렇게 근데 코딱지를 던지는 A가 코딱지를 던졌어. 그리고 도망갔네? 자, 코딱지는 던진 곳에서 날라왔을까? 도망간 곳에서 날라왔을까? 당연하지. 당연하지. 우리 빛이 보자. 로켓가 움직였어. 그럼 빛이 가는 경로가 이제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빛이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걸립니다. 빛이 무한대로 빠른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빛이 가는 동안에 로켓가 조금 움직였어. 아주 조금. 그치? 근데 로켓가 매우 빠르다면 조금 많이 움직일 수는 있겠지. 예를 들어서 X만큼 움직였다고 쳐볼게. X. 예를 들어서 X만큼. 그러면 앞쪽도 좀 X만큼 움직이지 않았겠어? 이렇게? 앞쪽도 X만큼 움직이지 않았죠? 대충? 그치? 그러면 여기서 보자고 얘. 이 사람이 봤을 때 빛이 어디서 나온 걸로 보이냐? 빛이 여기서 나왔어요. 봐봐. 빛이 여기서 났단 말이야. 코딱지가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여기서 나오겠니 빛이? 쏜 곳으로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빛은 여기서 나왔단 말이야. 하지만 얘가 X만큼 다가왔다고. 예를 들어서 빛이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라고 쳐보자. T. 그러면 로켓 속도가 V니까 V 곱하기 T만큼 이렇게 좀 다가갔을 것이고 얘는 V 곱하기 T만큼 좀 많이 멀어졌겠죠. 그래서 빛이 나온 곳은 여기서 나왔는데 빛이 빛 쪽으로 다가간 곳에서 생긴 빛이 닿는 사건은 1번 먼저 생기고 그리고 빛에서부터 멀리 가는 거는 이만큼 더 다가온 만큼 더 가야 되겠지. 그래서 빛이 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나중에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가 아니게 됩니다. 자 보자.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에 생기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동시에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같은 관성계에 있는 누구라고 하더라도 같은 관성계에서는 이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 같이 움직이니까. 그치? 아무것도 안 변해. 그러니까 빛이 가는 시간이 동일합니다. 같은 관성계에서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와 얘는 같은 관성계야 다른 관성계야? 다른 관성계잖아. 상대돌 가지니까. 그치? 그래서 다른 관성계가 되면은 그럼 선생님 보자. 이 동시성이라는 거에 대해 잘 보세요. 여기서는 동시에 빛이 나왔거든?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 동시에 빛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밖에서 봤을 때. 동시에 빛이 그렇죠. 한 장소에서 동시에 생긴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에요. 그런데 이쪽과 이쪽은 같은 장소는 아니잖아. 그치? 이렇게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생겼다 그래서 모든 사람도 동시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아직도 좀 어려워요, 이 내용들은. 자, 페이지 104쪽에 보면은 그 문제를 넘어갈게요. 좀 쉬운 내용 중에 하나예요. 페이지 105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동시성의 상대성. 그래서 책의 내용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동시성의 상대성에 대해서. 자, 우리 일단 첫 번째 위에 그림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사람한테는 양쪽에 동시에 닿을 수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보자, 나 봐줘. 빛이 오는 곳으로 다가가는 곳과 빛이 가는 곳에서 멀어지는 장소가 있는데 이 빛이 이동 거리가 짧아진 쪽의 사건이 빛이 먼저 닿은 거로 간직이 됩니다. 이해되니?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자,
빛이 가는 길이가 중요한 거야. 시간의 선후관계가 따지는 거.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아래쪽에 그림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우리 학생들 교재 한번 읽어보고 싶으면 빨리 봐도 되는데 내가 좀 쉽게 설명해 주려고. 자, 관찰자가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좀 혼동하지 말고 항상 이 기준을 잡아보세요. 우리가 이제 동시성의 상대성이 뭐냐? 동시성의 상대성은 빛의 이동거리, 빛의 이동거리가 더 길어지게 되면 걸리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나중에 생긴 사건으로 변해버린다. 자, 보자. 여기 정 가운데 한 사람이 서 있는데 A가 서 있는데 번개가 그냥 내려치는 가상적인 그림이에요. 번개가 꽝 하고 내려쳤습니다. 번개가 꽝 하고 빠바박 하고 이제 여기 1번 나무와 2번 나무에 여기 볼 때 동시에 빛이 닿았어요. 동시에. 이렇게 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가 정말 동시인 거야 이게. 그런데 이번에는 B가 여기 서 있었어. 그러면 동시에 빛이 쬐더라도 얘가 오는데 거리랑 얘가 오는데 거리랑 좀 다르죠. 빛이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다르겠지. 얘한테는 1번 사건이 먼저 생기고 2번 나무에 번개가 내려친 사건은 나중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세 번째 볼까? C라는 사람은 여기 2번 나무에 가까운 잠깐 또 줘라. C가 볼 때에는 빛이 동시에 내려쬐지만 여기까지 시간과 여기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2번 나무가 먼저 번개가 내려치고 1번 나무가 나중에 번개가 맞은 걸로 선후관계가 다르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자, 만약에 번개가 동시에 내려치는 순간 로켓 하나가 가운데를 슝 지나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요 번개 내려치는 게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이게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순간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 사람한테는 1번 나무와 2번 나무가 동시에 번개로 보일까? 아니면 빛이 오는 쪽으로 조금 다가간 놈과 빛이 멀어진 놈이 좀 시간이 다를 테니까 다르게 보일 것인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 이게 문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2번 나무에 번개 친 게 먼저 보일까? 1번 나무로 먼저 보일까? 2번 나무. 그렇지요. 다가가는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정지해 있거나 움직이더라도 뭐만 따지면 된다. 빛이 가는 경로의 길이가 어떤 사건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빛이 가는데 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고 빛이 가는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은 금방 생기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는 시계를 가지고 따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왜? 네 시계와 내 시계는 이미 다르니까. 동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똑같이 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어 시계를. 그러면 몇 시 몇 분 몇 초에 생긴 사건이야. 그래서 딱 빠지면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아. 애초에 없어 우주에는. 그럼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긴 사건은 뭐로 따진다? 이 빛이 가는 거리로 따진다고. 지금 네 시계 내 시계가 맞냐 다르냐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시계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 우주에는. 먼저 생긴 거냐 나중에 생긴 거냐. 그치? 뭐 우주력 얼마 영화 만화 속에 보면은 우주의 나이로 얼마 몇 년 몇십 몇쇼 의미가 없다고. 아직은 전 우주에서 시간을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얼마로 따져가지고 너희 시간 얼마면 우리가 차이가 얼마 이걸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다고 지금.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는 없어 우주에서는. 그렇지? 물론 여기서 같은 시간을 가지고 출발한 우리 로켓 이런 거 서로 뭐 따질 수 있는데 우주 공간에 떡 나와가지고 외계인 시간과 우리 시간 비교해 볼까? 우리는 24시간 기준 따지는데 야 우리 행성은 36시간에 돌아서 우리는 36시간 개념이거든. 우리는 1분 단위가 그런 단위가 없어. 우리는 그냥 천이야 천. 1시간이 1000분이고 1분이 1000초야. 다 달라 개념이. 동기화 안 시켜놨다니까 시간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간의 의미가 없어. 뭐만 중요하다. 먼저 생기냐 나중에 생기냐만 우리가 공부하자 이런 얘기지. 먼저 생기냐 나중에 생기냐. 일단 그것만. 시간 나중에 맞춰. 나 우주공간 나가가지고 나처럼 잘생긴 이틀 만났다. 그럼 일단 너희는 24시간 기준인지 몇 시간 기준인지 너희가 만든 시계는 대체 어떤 기준으로 만든 시계인지 이게 한 번 움직이면 우리는 1분이지만 너희는 몇 분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단위 쓸 테니까 나중에 맞히시고 자 동시성의 상대성 그치요? 이 하나마다 하나씩 알려주는 게 있거든. 동시성의 상대성 뭐예요? 뭐가 중요해 우리는? 그렇지. 언제 생긴 사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걸리는 얼만큼의 시간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지. 우주에서는. 우주에서 몇 날 며칠 몇 시 걔들 지나가면서 그게 뭐니? 야 12월 31일 오후 2시 17분 뭐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지.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그 사건이 걸린 시간은 1시간. 우리 59초.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사건과 사건 사이에 걸리는 시간!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절대적인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네 시간, 내 시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 우리는 2022년 12월 31일이고 걔들은 다른 연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일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게 무슨 개념이냐고 그게. 시간! 그치요? 이 동시성 어떤 사람이 사건과 사건 사이의 시간이 어떤 사람한테는 동시일 수 있지만 똑같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시간일 수가 있어서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다. 뭐랑 관계 있다? 빛이 가는 거리랑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시간 개념이 우주에서 시간 개념은 뭐랑 관계 있냐? 빛이 가는 거리와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뭘 배운다? 그렇지. 빛이 가는 거리에 따라서 시간 개념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는 뭘 따질 거냐고. 그렇죠? 그래서 빛이 가는 거리에 중점을 두라 이런 얘기야. 동시에 상대성. 알겠지? 한 가지 얘기해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의 이동 거리에 따라서 걸린 시간도 달라진다. 그래서 동시에 생길 건지 안 생길 건지는 빛이 이동 거리 따져라 이런 얘기지. 그렇죠? 이거를 누가 말해줬다?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나는 아씨 보면 참 훌륭하지 않냐 아씨. 자, 어떤 이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가 맛있는 거 알아? 안 먹어봤어?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가 좀 맛있어. 물론 다른 것도 맛있는 거 있는데 일반적인 커피숍 스타벅스, 투썸 플레이스, 뭐 이디야 또 뭐 있지? 엔젤리너스라고 있어. 엔젤리너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있는데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그 중에서 좀 맛있어. 먹어보면 제일 달어. 설탕을 아끼지 않고 넣었어. 왜? 표정이 왜 그래? 나는 미식가라서 달다고 좋아하질 않아. 뭔가 단맛은 적으면서 일단 케이크 부드러워. 우유와 치즈를 많이 썼어. 얘들은 함량이 높아. 그리고 좀 비싸 대신에 케이크. 투썸 플레이스 케이크. 하지만 맛있어. 오케이? 그걸 보면 침이 질질 흘린다. 자, 침 흘리는 아재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아밀라 아재. 너희랑 안 놀아. 안 놀아서 배그가 안 통해. 침 흘리는 아저씨는 아밀라 아재. 아재. 얼마나 훌륭하냐고 아재. 아씨가 아인슈타인 아재. 아니 아인슈타인 아씨 때문에 참 별 생각이 다 나네. 지금에서 훌륭한 거 아줌마. 아재. 또 좋은 거 아자씨. 또 아주머니. 아니 30분 넘는데 1시간. 야 언제 한 30분이지 1시간 반 지나고 있어 지금. 기억 안 나죠? 자 그러면 보자. 여기 걸린 시간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넘어갑시다. 알겠지?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주 공간에서 말이야. 우주 공간에서 만약에 우리 이 어떤 사람이 트럭을 타고서 예를 들어 저글링, 공을 저글링을 하는 거야. 그래서 트럭에 탄 사람이 저글링을 하잖아. 그러면 올라갔다가 이제 공이 올라가다가 좀 느려지다가 이제 떨어지게 되거든. 이렇게. 근데 바깥쪽에 사람이 보자. 공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치면은 바깥쪽에 사람한테는 공이 이렇게 폭을 쏘 운동하는 걸 보여요. 그렇지? 이게 만약에 빛이라고 따져보자고. 빛이 이렇게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빛이 이제 중력 가속도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빛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갔다 왔다고 쳐봐. 그럼 이때 걸리는 시간이랑 각계수 다르겠어? 당연히 다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사건의 흐름을 광속은 일정한데 광속 이게 간다고 빛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도 않아요. 이놈들은. 그래서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사건이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 시간이 각기가 다를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시간이라고 불러요. 잘 따라와 보세요. 자, 로켓가 뚱땡이 로켓. 뚱땡. 너무 뚱땡하네. 세 군데. 이 로켓가 이제 A라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슈악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빛을 레이저로 포인트로 쏠 거야. 빛을 슉 쏘면 여기 거울이 있어. 땅 다시 돌아와. 그래서 빛이 여기서 이제 보면 빛이 다 써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빛이 여기로 다시 돌아오겠죠. 갔다가 돌아오겠죠. 빛이 여기서 빛이 나왔다고 쳐보자. 빛이 출발했다가 여기 도착을 해. 이렇게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은 곳으로 보이는 곳에 옆에 시계를 놔둬. 그 시계에서 흘러간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이 보이는 곳에 딱 옆에 시계를 놔두라고. 거기에서 시간의 흐름이 있거든. 그 시간의 흐름을 재는 그 시계를 고유 시간, 걸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이걸 빛시계라고 부르는데 빛시계가 뭐냐? 출발 장소와 도착 장소가 같아 보이는 그 옆에 있는 시계. 이게 빛시계예요. 빛시계에 있는 건데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유 시간. 그럼 지구에 이제 멈춰 있는 사람 보자. 지구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볼 때 고유 시간은 어디가 있냐? 빛이 출발하고 도착하는 장소가 여기 있지. 여기 있는 시간. 이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그럼 자기의 시간은 그냥 시간이에요. 그럼 선생님 여기 안에 있는 사람한테 고유 시간은 어디입니까? 여기 안에 있는 사람의 고유 시간은 자기 시간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빛시계를 설치해. 이렇게. 얘한테는 여기 저기 쭉 나갔거든. 여기 걸린 시계. 얘가 볼 때 이게 고유 시간이 돼요. 고유 시간은 뭐냐면 남의 시간은 고유 시간이라고 불러요. 남의 시간. 그래서 잠깐만 시간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빛의 경로가 잘 보자. 여기서는 빛이 C 이 길이를 따져볼게요. 길이가 C 곱하기 걸린 시간. 여기서의 걸린 시간을 T5라고 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라고 하면 T5라는 길이로 적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리고 자 보자. 빛이 여기서 우주에서 지구에서 보게 되는 빛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대각선으로. 그렇지 로켓가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이 길이는 C 곱하기 이 사람이 걸린 시간을 T라고 하면은 T라는 길이로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지? 그리고 아래쪽에 요거 이게 움직인 거리 로켓가 V 곱하기 어떤 T로 움직인 거리 이거는 V 곱하기 T로 적을 수 있게 되죠.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움직임 빛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T0, T5가 아니라 T가 되죠. 이럴 때 T5를 고유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고유 시간은 남의 시간이야. 다른 관성계에 있는 시간 그게 고유 시간이야. 고유 시간. 우리 책에 설명이 잘못돼서 완자의 책에 바꿔야 되는데 아무튼 나중에 정정해 드릴 테니까 다음 요번에 이 완자책이 바뀌었거든 새 책으로 그때는 좀 바뀌어 있어요 내용이. 근데 이 책을 만들면 약간 술먹 만들어 놓아.
그래서 나중에 바꿔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보자. 얘들아 고유 시간이 뭐냐면은 남의 시간, 나의 다른 간섭이 있는 시간. 자 그러면은 이 시간 한번 적어드릴게요. 책에다가. 그렇죠? 자 페이지 우리 105쪽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동시성의 상대성. 한 간성 좌표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간성 좌표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것이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우주선 안에 S-가 볼 때에는 두 사건 A, B는 동시에 일어난다. 이해되나요? 근데 밖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B 쪽으로 다가간 뒤쪽 B, B의 빛이 먼저 닿게 되고 빛에서부터 멀어진 A 쪽은 더 나중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보이지 않게 된다. 이해되나요? 아래쪽에 봅시다. 자, 이 번개가 이 S 정지대 정 가운데 정지되어 있는 S가 모았을 때 동시에 내려친 번개 A, B는 이때 S 다시 거기 그 지점을 통과하는 0.5c로 움직이는 자동차에서 봤을 때에는 자동차는 B 쪽에서 오는 번개 쪽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B 쪽에 빛이 먼저 내린 걸로 보이게 되고 A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A는 시간이 더 길게 걸려서 더 나중에 관측된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106쪽에 시간 지연, 시간 팽창. 로켓 한번 세게 보세요. 이렇게 가고 오는 걸 표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책에 식이 없어요. 나는 식을 적어드릴 텐데 필요한 사람은 좀 적어가시고 아니고 그냥 뭐 대충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해보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적어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림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L로 나와있지? L에다가 CT L 다시 나와있죠? CTO 적어볼까요? 안에서 파란색 길이 있죠? 파란색 길이는 VT 로켓이 저 V라고 여기 오른쪽에 V라고 나와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적는 게 좋아요. 로켓을 V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세요. V 이렇게 적어주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 피타고라스의 정리 한번 해볼까요? 피타고라스 정리. 여기 대각선의 제곱 C의 제곱 T의 제곱은 밑변과 높이 V의 제곱 T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T5의 제곱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렇죠. 길이를 갖다가 V와 T 시간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동한 거리는 빛의 속력 곱하기 T니까 빛이 가는 걸 따졌기 때문에 다 C가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같은 시간 T로 있는 걸 이항을 시켜서 없애버릴 이항 정리를 할 건데 C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V의 제곱 T의 제곱은 C의 제곱 T5의 제곱. 이게 고유 시간이에요. 고유 시간 남의 시간. 자 이때 우리 요거 C를 갖다가 모두 묶어버리려고 뺄 건데 C의 제곱 T의 제곱 1 마이너스 이걸 뺄 거예요. 얘는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이 돼. 그리고 얘는 C의 제곱 T5의 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 그렇지? 이제 날릴 수 있게 됐지? 날려. 이렇게. 그럼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그렇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T는 T5 곱하기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분의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시간 T T는 우리 시간이에요. 우리가 걸리는 시간 T 남의 시간이야. 운동하는 시간 운동하는데 거기 있는 시간 곱하기 이 값을 로런츠 인자라고 불러요. 이 값을 로런츠 인자라고 감마라고 쓰고 R 아니에요. R 아닙니다. 감마 이렇게 V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감마 알파, 베타, 감마 할 때 감마 R로 읽는 사람이 있던데 감마예요. R이 아니고 근데 이거 또 나중에 모르면 또 R로 읽더라. 어떤 사람들은 아니 감마라니까 감마. 자 이걸 로런츠 인자라고 부릅니다. 로런츠 인자. 자 로런츠 인자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얘들아 이 루트 안의 값은 반드시 0보다 큰 거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은 0보다 커야 되니까 이항시키면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은 1보다 작아야 되겠네.
그럼 양변에 C의 제곱을 곱해주면은 C의 제곱은 V의 제곱이 될 것이고 C는 V가 될 것이다. 이해되니?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루트 안의 값은 반드시 음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V는 C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체는 광속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런데 선생님 만약에 좀 이렇게 혹시 빠르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뭐 타임머신이 되든가 뭐 이상한 일이 생기겠지만 물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물리학적으로 일단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광속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그럼 선생님 질량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그럼 질량이 거의 0에 가깝다. 그러면은 광속만큼 될 수가 있거든. 이렇게. 그러면은 C의 제곱분의 C의 제곱은 1이 되겠죠. 1 빼주면 가운데 값이 분모가 0이 돼버리겠지. 무한대가 돼버립니다. 시간이 흐르질 않아. 걔네들은. 우리는 막 1000년, 20,000년 지나는데 걔들은 시간이 흐르질 않아. 태양에서부터 빛이 다가오잖아. 빛들이 그렇게 따진다고. 빛이 강속으로 움직이고 있거든. 빛이 오면서 야 지금부터 태양 우리가 따질 때는 1분 30초인데 나는 여기까지 난 순간적으로 왔거든.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타임머신의 원리야. 속도가 빨라서 속도가 되는 순간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볼 때 100만 광년인데 나는 1초 안에 왔거든. 이렇게 따지는 거야. 우리한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걔들은 몰라 시간이 흐르는 거야. 광속으로 가면은 주변의 시간을 몰라. 자 보자.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적었으면은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C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V의 제곱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더라도 1 마이너스의 C의 제곱을 해주면 반드시 얘들아 이건 이 값은 1보다 작아요. 이해되니? 그러면은 이 분모값이 반드시 1보다 작으니까 로런츠 인자 전체는 항상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래서 로런츠 인자는 항상 1보다 크게 돼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했으면 잠깐 이제 참고 삼아 이 로켓의 속도가 0.6c의 속도로 움직이거나 0.8c의 속도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 거냐? 로런츠 인자 루트 1 마이너스 c의 제곱분의 0.6c의 제곱을 해주면 제곱 될 테고 없어질 테고 0.6의 제곱은 0.36이 될 테고 그렇죠? 1에서 0.36을 떼주면 0.84가 될 것이고 루트 0.84는 0.64 미안하다 0.64 0.8이 됩니다. 얘는 4분의 5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움직이는 시간이 이게 4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는 4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5초의 시간이 지나요. 우리 1, 2, 3, 4, 5 지나는데 거기 시계는 1, 2, 3, 4밖에 흐르질 않아. 우리보다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네! 우리보다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요? 어떤 사건과 사건까지 걸리는데 시간 같은 사건인데도 우리가 될 때는 5초가 걸리고 걔는 4초의 시간이 걸린다고. 오케이? 같은 사건이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5초 동안 시간 지나면 걔네들은 4초밖에 안 지나. 걔네 시간은 우리 시간에 비해서 빨리 간다 천천히 간다? 빨리 간다. 천천히 가지. 우리는 1, 2, 3, 4, 5 걔는 1, 2, 3, 4 이게 됐네. 우리는 시간이 1, 2, 3, 4, 5의 시간이고 걔네들은 4초란 말이야 이게. 우리는 5초 걸리고. 오케이? 어떻게 돼?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가니까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얘기해. 시간 지연. 그치? 하지만 걔네 시간 4초는 우리 시간 5초랑 똑같아. 얘를 기준으로 우리 시간은 더 많이 지나간단 말이야. 걔는 이거 시간 팽창. 우리를 기준으로 시간 지연, 걔네 시간 기준으로는 시간 팽창으로 표시돼요. 그래서 같은 뜻이야 이게. 오케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시간이 천천히 가. 이게 시간지요. 움직이는 시계에 비해서 우리 시계는 더 빨리 가. 이걸 시간 팽창. 같은 뜻인데 나보다 키 작은 애가 있어. 그러니까 나에 비해서 너 키 작어. 너에 비해서는 내가 커. 이렇게 표현한다고. 오케이? 우리 시간 기준으로 걔네 시간 천천히 가지. 걔네 시간 기준으로 우리 시간 더 많다고. 걔네 몇 초지만 우리는 또 수십 초 이렇게 팽창. 자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0.8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0.8시가 되면은 루트 한번 해볼래? 잠줄 깰 겸? 한번 해보세요. 잠 깰 겸. 안 졸았으면 안 시키는데. 졸아서 시킬 겸. 자, 1분 안에 풀어보세요. 쌤은 뭐 5분씩 걸리지만. 나왔어? 얼마쯤 나왔어? 얼마 나왔어요? 0.8인가요? 네, 0.8씩. 아니야. 왜 이렇게 어렵지? 3분의 5예요. 네. 0.8이면 루트 일단 1 마이너스 0.8이면 C제곱 없어지니까 0.64가 돼요. 네. 이래서 0.64 빼면 0.36이 된다고. 루트 0.36은 0.6이에요. 이게 쉬우니까 내가 문제를 냈지. 0.6분의 1은 3분의 5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3초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5초의 시간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차이값이 커지게 되는데 한 0.6c 이상 0.6c 0.6c 이상 되면은 로렌츠 인자값 차이가 생기고 그거보다 낮은 속도다 0.5c 0.4c 이 빛의 속도가 30만 km/s인데 c라는 게 0.6c가 되면 18만 km/s가 되고 0.5c가 되면 15만 1초에 15만 되게 빠른 겁니다. 그 정도 속도가 됐을 때 로렌츠 인자 차이값이 생기지 그거보다 더 작은 속도에서는 속도 차이가 이제 표현가 잘 크질 않아 차이값이 개구작 정도로 작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상대성 이론에 어떤 로렌츠 인자값 생기려면은 되게 빨라야 돼. 이게 한 10만 km/s 이상 10만 km/s 이상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돼야지만 그 변화값을 느낄 수가 있다. 자, 우리나라 물리학회도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 잘 들어맞는 시계 명품 시계 두 개 똑같은 사람 두 명이 나왔어요. 한 명은 KTX를 타고서 부산까지 왕복 운동을 하고 한 명은 밖에서 대기실에서 뭐 노랗게 담배 피면서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갔다 온 사람 시간이 2.5초 정도 느려져. 이걸 시계를 바꿔서도 몇 번 반복해봤어 다시 시계만 시간을 맞춘 다음에 그래도 갔다 온 시간은 2.5초 느렸어요. 그럼 선생님 얘가 볼 땐 얘가 느려지고요 얘가 볼 땐 얘가 느리지 않아요? 맞아. 그런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얘가 볼 땐 얘가 똑같지 않아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가 아직 일반 상대성 이론을 안 배웠거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도 운동을 하면 시간이 느려진다야. 근데 가만히 정지된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 지구가 자전한 속도로 등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열차는 실제로 빨라지고 느려지고 반복이 되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시간이 더 느리게 가야지 이게. 그래서 실제로 실제로 움직이네 있지. 실제로 더 많이 움직이네. 그놈의 시간이 더 천천히 가게 돼 있어. 그래서 A가 B를 보고 B가 A를 봤는데 야 누가 시간 얘가 보면 얘가 느리고 얘가 보면 얘가 느리고 서로 싸우는데 그래서 할 필요 없어. 실제로 움직이는 놈이 천천히 가게 돼 있는 거야. 제3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시험 보는 건 제3 입장이 아니야. 치고받고 싸우는 애 중에 하나야 우리가 항상. 그래서 우리는 지구에 정지되어 있는 사람 기준으로 풀거나 로켓을 타고 가는 사람의 기준으로 풀거나 저기서 있는 신, 갓, 걔 입장에서 푸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인간이잖아. 내가 신으로 보이네. 근데 성은신 씨야. 신원철. 성은신인데 우리는 인간의 입장으로서 풀게 되는 거죠. 둘 중에 한 명의 입장. 관찰자 입장에서 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그렇죠.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요 값은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운동하는 시간,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르고 운동하는 곳에 있는 시간을 거기에 시간에서의 그 시기에서 흘러가는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부른다. 우주에서는 어떤 몇 날 며칠 몇 시에 생긴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게 중요한 거다. 선후 관계를 따질 때는. 그렇죠? 몇 날 며칠 몇 시 따지지 마세요. 양쪽에 걸리는 시간만 중요한 것이 얼마 시간이 걸리냐 이것만. 자, 그냥 기리수까지 한번 볼게요. 기리수까지. 자, 그럼 잠깐 보자 이제.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얘들아. 동시성의 상대성. 이 한 장소에서 생긴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에 생기지만 한 장소에서 동시에 생긴 사건은 누가 봐도 동시에요. 근데 두 장소에서 생기는 사건은 빛이 그렇죠. 한 장소에서 동시에 생긴 이 빛이 동시에 떨어졌어. 내가 멀어지거나 다가오거나 아무튼 동시에 보이면 변함이 없죠. 빨리 관측되고 느리 관측되고 동시니까. 둘 모두 같은 장소에서 멀어지고 가까워지고 효과는 같으니까 뭐 선호 관계가 바뀌진 않지만 양쪽 점에 생긴 사건은 내가 어느 쪽으로 가냐에 따라서 빛이 가는 길에 따라서 더 선호 관계가 바뀔 수가 있다 이게. 자,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동한 거리랑 관계가 있는데 빛이 움직이는 쪽에서 계산한 빛이 이동한 거리와 밖에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을 봤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는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이 생기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자체가 밖에서는 오래 걸리지만 안에서는 짧게 걸립니다. 신기하지요? 그렇죠? 배 아파. 오늘 기술까지 해야 되는데
어씨. 배 갑자기 되게 아파. 미안해, 자기야. 잠깐 1, 2분만 내가 빨리 갔다 올게. 미안해. 책 여기 어디냐면은 페이지 106쪽 잠깐 읽고 계세요. 1, 2분. 나 빨리 해결하고. 배 아파. 큰일 났어. 안녕. 배가 아파서 화장 좀 다녔어. 안녕. 미안해. 한우 몸이 잘못돼. 아깝다. 씨. 아이고, 민망해 먹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빛이 가는 경로의 길이에 따라서 많이 걸리냐 좀 걸리냐 결정이 되는 거죠. 요번에는 이런 걸 볼게.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문자가 하나 보자. 우리가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리 얼마 길이가 나오거든. 정지된 채에서 길이를 재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재는 걸 고유 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자가 움직인다고 쳐봐. 이쪽을 재고 이쪽을 재면 똑같이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이게.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짧은 공간은 상관이 없는데 아주 이제 이렇게 좀 빛이라고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고 목성이라든지 아주 멀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양쪽까지 길이 한번 재보자고. 우주에서 길이를 잴 때 뭐 줄자로 재거나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재는 게 아니라 로켓 하나가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쭉 해가지고 쭉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정지되어 있는 두 사이의 거리를 재는 거를 고유 길이라고 부르고 L 고유. 그냥 상관없어요. L. 근데 움직이는 사람이 두 개, 얘가 쟀단 말이야. 요거 이제 여기 이제 A가 들어 있어요. A가 잰 길이, 요 길이를 그냥 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L. 이렇게. 그래서 로켓가 여기서 V라는 속도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만큼 이렇게. 그래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야, 제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사건과 사건까지 가는데 걸리는 그 시간 얼마냐? T. 그래서 얘는 V 곱하기 T라고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가 돼요. 근데 이쪽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랑 시간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이쪽 입장에서 보면 얘는 V 곱하기 T5라는 시간이 걸려요. 물론 이 T를 재는 거는 걔네가 아니라 우리가 로켓에서 보면은 V라는 속도에 V가 있다고 보여. 근데 시간을 재보니까 어머나 T제 우리랑 다르네? 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이게. 그렇죠? 거기 아닌 사람은 몰라.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V 곱하기 T 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우리 시간 한번 볼까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L 고유 길이와 L은 같지가 않아. 오 신기하지 않아? 그렇지? 그러면은 요거 볼까? 같은 속력 V 곱하기 T하고 V 곱하기 T5라 누가 더 클까요? 잘 보세요. 자, T가 더 클까요? T5가 더 클까요? 여기서 화났잖아. T가 더 커요. 그렇지요.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식을 정확한 식으로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면 T 대신에 뭘 넣을 수 있다? T5 곱하기 로런츠 인자를 넣을 수 있죠. V 때문에 생기는 어떤 로런츠 인자가 넣을 수 있으니까 얘는 V 곱하기 T5 곱하기 로런츠 인자는 V 곱하기 T5가 될 것이고 이 길이는 뭐가 돼요? L 고유 길이고 이 길이는 L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 잰 길이죠. 그러면은 이 길이를 갖다가 이렇게 한번 볼까?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은 요 식은 L 곱하기 로런츠 인자가 될 겁니다. 이거 되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놈이 되거든. 그래서 요 길이는 L 고유 길이는 L 곱하기 로런츠 인자가 돼요. 이게. 그치? 자, 이 길이는 무슨 길이다? 정지돼서 잰 길이고 이거는 운동하는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자, 길이는 운동하는 길이 곱하기 로런츠 인자다. 이런 식이 나와요. 자, 운동하는 시계는 천천히 간다고 그랬죠. 운동하면서 내가 주변의 길이를 재게 되면 짧아져. 이게. 물론 걔들이 볼 때 내가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내가 움직이면서 내 손의 길이는 안 변해. 나에 대해서 같은 관성이니까. 나의 시간은 안 변해. 하지만 주변에 쟤네 거에 보면은 쟤네 시간은 천천히 가. 그리고 쟤네 길이는 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 어떤 학생이 선생님 그러면은 이상형을 만났을 때 제가 날씬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멈춰 있어야 되겠어? 막 뛰어야 되겠어? 그렇지. 물론 뛰면서 운동에서 빠지는 효과 말고 실제로 보이는 게 점점
얇아지기 때문에. 근데 어떤 여학생이 쌤 그러면은 코도 낮아지잖아요. 고개를 돌리고 뛰면 되지 이렇게. 움직이는 수직 방향으로는 수직이 안 되거든. 이게 움직이는 쪽으로만 수직이 되는 거야. 배만 날씬해지고 코는 그대로 딱, 키 그대로 딱 이렇게. 오케이? 맘 놓고 먹으란 말이야. 걱정하지 말고. 왜 다이어트를 해? 걱정하지 마. 다이어트 하지 마. 할 필요 없어. 먹고 달려. 딱 이러고. 그러면 돼. 맘 놓고 그냥 이상형만. 그럼 선생님 멈추면 어떻게 돼? 원래 돌아가. 그럼 못 멈추잖아요. 계속 뛰세요. 먹었으니까 뛰어야 될 거 아니야. 운동해야지 먹은 만큼. 먹고 안 먹으면 찐다고. 그치? 달다 보면은 점점 진짜 날씬해진다. 자, 그래서 기립수까지 배웠습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좀 이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내가 쉽게 좀 또 해드려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페이지 107쪽에 보면은 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자, 미온이라는 입자가 있는데 미온 설명할 시간이 되려나? 촉박하네요. 자, 길이 수축. 운동하는 방향이면 운동하는 수직 방향은 수직 안 됩니다. 운동 방향으로 수축을 한다. 얼만큼? 운동하는 길이는 전부 다 짧아진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왼쪽은 미온은 지상의 관찰자. 여기는 미온 입장에서 봤을 때. 자, 미온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우주에서 지구 쪽으로 날아오는 광선이 있어. 이 광선을 우주 광선. 영어로는 코스믹 레이라고 불러요. 저거 큰일 났네. 저 실 켜지면 동영상 꺼지는데 저거 씨. 아이씨. 오, 다행이다. 내 폰이 아니었나 봐. 시리가. 자, 우주선 코스믹 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대륙권 지상에서 한 10km 정도는 대륙권 위에서 우주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주선이 붙여가지고 미온 성층권에서 미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져요. 이 미온이라는 입자는 한번 실험실에서 이 입자를 빛을 갖다가 입자를 팍 질소나 산소에 부딪히게 되면은 요놈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존재하는 시간 수명 그 수명이 되게 짧아.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0초로 굉장히 짧아요. 이 수명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속으로 움직였을 때 이동한 거리 S는 광속 곱하기 요 시간 수명을 집어넣잖아. 그러면은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0m/s이고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곱해주게 되면은 3 곱하기 2.2 곱하기 10의 2승이 돼서 660m밖에 이동을 못합니다. 얘네들은. 미온 입자라는 질량을 가진 입자는 광속보다 빠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래서 광속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660m를 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10km 지점인 여기서 관측이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아무리 해도 수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이게 방법이 없어요. 또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이 현상이. 그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거를 드디어 상대성 이론으로 이걸 한번 넣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본 거지. 안 맞으니까 이게. 자, 그래서 자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시간, 그 다음에 길이, 시간 수축, 시간 지연 길이 수축 이 중에서 미온의 수명이 어떻게 될 거냐? 천천히 흐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12마이너스 6 곱하기 16분의 1로 천천히 흘러요 이게. 그래서 2.2 곱하기 12마이너스 6 될 때에는 벌써 이동거리가 660 곱하기 16배로 이동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 보게 되면 미온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되고 나에 대해서 같은 관성기에 있는 산의 길이 어떤 이 대륙권의 높이는 변함이 없이 그대로 관측이 되겠죠. 얘네들은. 그런데 미온 입장에서 보자. 미온. 만약에 미온은 생각을 못하는 바보니까 우리가 좀 생각하는 사람을 한번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쳐볼게. 미온 입장이다 이런 얘기야. 미온 입장. 미온과 같이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자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볼 땐 여기 관찰자의 시간이 천천히 가지 자기의 시간은 그대로 흐릅니다. 미온 입장에서 보면.
이해되니? 하지만 로렌츠인자가 16배로 커졌기 때문에 주변 길이가 얼마로? 예, 16분의 1로 길이가 수축을 해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간 그대로인데 야 짧잖아. 이 정도는 우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해 볼 때는 630m 걸 걷게 되질 않아. 16분의 1로 계산해버리게 되면 이놈이. 그래서 이 10km는 1000m거든. 1000m를 16으로 나눠버리게 되면은 이놈이 약 63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걸 설명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관찰자 입장에서나 미온 입장에서 봤을 때 입장은 좀 다르지만 자 관찰자라 그래서 시간의 길이가 수축이 되지만 미온 자체의 시간이 측정이 되는 거지 자기의 시간의 길이가 측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어느 하나의 현상을 보게 되면은 개의 길이는 수축이 되고 개의 시간은 천천히 흐르지만 개가 본 우리의 모습이 수축이 되는 게 보이진 않아요. 동시에 되진 않아. 항상 걔네 거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걔 길이가 수축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움직인 거리 우리가 봤을 때 이 정도 거리를 걔들이 움직일 때에는 걔네 시간이 팽창되는 걸 보이게 되는 거고 걔네 움직이는 애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우리의 길이가 수축이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시간 말고 길이를 따질 때에는 자기의 시간은 그대로고 자기의 시간은 그리고 주변의 길이가 수축이 되는 걸 보이는 현상. 이 현상을 특수상대성 원리라고 부르고 이 특수상대성 원리 쓰기 전에는 이게 관측된 이유를 아무 설명 못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맞구나. 시간도 추해보니까 맞구나 이게. 그래서 이 케플러의 우주 법칙을 쓰게 되면은 숙제를 내드릴까요? 먼저 페이지 재밌습니다. 이 단원이 다소 어렵긴 한데 페이지 108쪽에서부터 115쪽까지 108에서 115